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중화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라이브로 진행을 하던 초대석 방송, 이번에는 좀 스튜디오 사정으로 인해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그래도 게스트는 똑같습니다. 국내 증시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신 우리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님과 함께 오늘 방송 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사실 좀 울퉁불퉁한 일이 많았지만 최근 며칠만을 두고 봤을 때는 코스피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5월 코스피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상단은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4월 말 5월 초만 하더라도 가능하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새 오늘 장중으로 보면 2720을 넘어서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진정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시장이 스트릭트하게 쫙 올라갈 것인가 조금은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 쭉 올라갔다가 이 쭉 올라간다는 건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에요. 그랬다가 0.8 터치하고 이게 쭉 내려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죠. 이게 조만간 또 0.2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온 시그널, 단기적인 리스크 오는 시그널이 정점이다. 그럼 여기 좀 반등하겠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 그래서 저는 좀 뒤로 갈수록 좀 더 세지는 그림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빅스 지표도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13%까지. 그러면은 코스피가 2720을 넘고 미국 증시도 직전 고점을 조금 넘으려고 하고 전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여기서 더 세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었다 가겠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기준으로 5120, 5130 넘나들고 있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전저점 테스트하고 다시 움직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지금 2720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2800을 가기보다는 좀 쉬었다 갈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막 따라잡진 말자는 거예요. 반등한다고 해서 우와 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좀 밀릴 때마다 사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럼 뭐 때문에 조정받을까? 일단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심리가 진정되고 있고 정상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중국 수출입 지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뭐가 있냐면 옵션 만기가 또 있어요. 하생 시장이 수급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다음 주에는 뭐 때문에 움직일까?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CPI가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고 이런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급반등한 데 따른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200포인트 가까이 급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이 나온 뒤에 다시 레벨업 되는 그러니까 200포인트 반등, 100포인트 조정, 다시 200포인트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 그냥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2760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점 대비 200포인트 정도 반등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2750, 2770이 직전 고점이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가면은 1차적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1차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레벨이 2800선대예요. 12개월 선행 PER이 10.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829입니다. 2770 직전 고점 2770대가 11.3배였거든요. 근데 기술은 더 높은데 PR은 더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EPS가 어마어마하게 상향이 좀 됐습니다. 어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망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24년 이익 증가율이 60%대인데 25년 이익 증가율이 20%대예요. 그러면은 24년께 빠지면서 25년 걸 본다 하더라도 이익 레벨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컨센대로 하면은 12개월 선행 EPS가 지금 269까지 올랐는데 올해 연말에 잘하면 300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10배만 해도 3,000. 그러네요. 11배는 3,300.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확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특히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 더 좋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고 워낙 심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라서 안심하긴 이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밸류에이션의 좀 무리한 확장으로 코스피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익이 좀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5월 반등이 추세 반전으로 그러니까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하반기 전망을 냈는데 거기에 상단을 3,110으로 했어요. 네. 근데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레벨업된 박스권 2,600에서 2,800 박스권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가 둔화되고 유럽 경기는 아직 못 살아나고 중국 경기는 반등한다고는 하지만 모멘텀이 좀 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모멘텀이 좀 공백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때도 4월 전망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유동성 측면에서 6월 달에 한번 수축될 수 있어요. 네. 위에 그림이 뭐냐면 정부 예금 전월 대비 변동 폭이거든요. 보시면은 4월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 크게 증가하는 게 6월이에요. 두 번에 뭐가 있냐면 소득세 납부가 있어요. 아, 소득세 납부. 네, 근데 그때가 4월이 정식적인 네. 거고 6월이 추가 납부하는 구간이라서 두 번 좀 유동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5월은 왜 좋게 보냐? 보시는 바와 같이 5월은 정부 예금이 훅 줄죠. 네. 들어온 자금을 집행합니다. 아. 그러면 돈을 푸는 효과가 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하나 6월 달에 뭐가 있냐면 통화정책회의가 있잖아요. 네. 22가 6월 6일, FMC가 6월 12일이에요. 근데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2는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 간의 통화정책 격차가 지금까지 플랫했던 상황에서 22가 먼저 금리 인하라면은 미국과 유럽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위로 튀어요. 그럼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변수와 달러 변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 6월 달에는 좀 출렁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최근 주간 전망까지 쓰고는 있지만 주간 전망 차원에서 사자 팔자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아마 6월 달에 밀리면은 하반기를 열어놓고 3,100선까지 열어놓고 편하게 사도 되는 구간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5월 얘기로 좀 돌아오게 되면 따라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밀릴 때마다 사자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럼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중국 소비주가 좋아.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좋아. 이러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연초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올라온 업종이 있을까? 종목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순환매예요. 네. 매달 움직이는 게 바뀌었어요. 월간 단위로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인데 4월 달에 급반등한 화장품 의류는 1, 2, 3월에 죽을 썼습니다. 네. 근데 4월 달에 튄 거고요. 조선도 1, 2월 달에 많이 안 좋았다가 그랬죠. 튀었고 기계도 그렇고 비철목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급반등을 한 애들을 보면은 2, 3월까지 별로 안 좋았던 업종들이 올라온 거고 반대로 2, 3월 달에 좀 그래도 괜찮은 업종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런 와중에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오른쪽에 있는 업종들이에요. 네. 철강, 에너지, 화학, 디스플레이, 운송, 소프트웨어, IT 가전. 전반적으로 2차 전지랑 인터넷, 디스플레이, 운송 쪽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들을 보자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44페이지 위에 그림 뭐냐면 3월달 이후 12개월 선행 EPS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밑에 그림은 3월달 이후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적으로 보시면은 그동안 강했다라고 하는 순환매 차원에서도 강했다라고 하는 기계, 조선, 반도체, IT 하드웨어는 실적 전망치가 12개월 선행 EPS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기계 조선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반도체는 워낙 많이 산 데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또는 올해 내내 소외되었던 철강, 화학, 에너지, 소프트웨어, IT 가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수급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움직한 게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이거든요. 보시면은 실적 전망치가 턴어라운드하고 외국인 수급도 좀 턴하면서 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연초 이후 가장 소외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랑 인터넷을 봐야 되는데 인터넷 차트는 그래도 저점 대비 뭐 900포인트 좀 언더했다가 지금 930, 940을 넘나들고 있는데 한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채권금리가 좀 하향 안정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EPS 추이나 수급 추이에서 EPS가 더 급락하기보다는 좀 툭 떨어졌다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채권금리가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인터넷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소외됐던 그런 맞아요. 업종들이죠.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 보여준 거에서 네. 좀 재밌었던 게 실적 EPS가 막 완전 바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외국인 수급은 완전히 바닥으로 네, 가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리랑 테무 때문에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알리랑 테무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의 가장 큰 원인이 알리하고 테무가 광고를 엄청나게 줘서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인터넷은 여기서 더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급반등하고 있죠.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전 단기 박스권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모두 저평가된 업종이 반도체하고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그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거고 반도체는 최근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 좋아요 라고 했는데 그 좋았던 이유는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요. Q보단 P군요. P죠. 네. 근데 선 차트가 물량, 중량 차트거든요. 쭉 떨어졌어요. 네. 중량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근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 금액이 올라갈 건데 3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림이라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저점 테스트가 좀 더 있을 수 있고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전자는 75,000원, 닉스 같은 경우는 뭐 15만 원 선대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국 소비주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뭐 연초 1, 2, 3월만 하더라도 굉장히 소외받았던 업종이거든요. 4월에 이제 좀 반등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추세 반전을 말할 수 있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바닥에서 탈출한 건 맞지만 이제부터 쭉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네. 쭉 올라갔다 쉬었다 또 올라갔다 쉬었다 하는데 4월 전망을 하면서 중국 소비주 괜찮을 것 같다. 통계적으로 매년 4월 달이 가장 좋았다. 청명절, 노동절, 연휴 수요가 있다 보니까 4월 달엔 강하고 5월 달엔 좀 지지부진하다가 연내 6월 달이 제일 안 좋아요. 상승한 횟수가 2012년 이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4월 달에 기대감에 급반등했다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있겠죠. 차트 측면에서도 지금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어서 여기를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에서 좀 저항력을 받다가 일정 부분 되돌려지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5월, 6월 달에는 중국 소비주를 좀 톤다운하고 비중을 좀 줄이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 흐름, 외국인 매매 흐름인데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 단기간에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톤다운하고,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신 분이라면은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하고 가져가시는 거. 만약에 투자를 안 하셔서 최근 급등했어 사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한두 달은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순환매 장세라고 맞습니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좀 우리도 업종을 순환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가 있었죠. 네, 그 결과 좀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요? 이번에 또 세제 개편은 없습니다. 없죠. 네. 계속 세제 개편에 대한 운을 띄워놓고 추진하겠다. 운 띄워놓고 추진하겠다. 이게 반복돼서 조금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는 계속적으로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진일보한 건 맞아요. 한 걸음 더 나간 거 맞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제출해라 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 가이드라인은 예시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발 더 나갔다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법인세 경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죠. 4월 넷째 주에 어마어마하게 폭등했거든요. 그 좀 되돌려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밸류 프로그램이 끝난 걸까? 그건 아니죠. 5월 중에 공시를 시작해서 공시하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거쳐서 9월 달에 밸류업 지수 나올 거고, 12월 달에 ETF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스케줄을 봤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 슬림화랑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저 PBR이라서 다 같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4월 마지막 주 수익률도 보면 보험, 은행, 증권, 금융주, 지주사, 유틸리티, 자동차 뭐 움직였어요. 다 올랐네요. 근데 아마 종목별로 압축될 수 있지 않을까? 공시를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과 안 들어가는 기업.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슬림화 압축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뭘 봐야 되냐? 근데 이번에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소매유통, 호텔 레저 뭐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일부 압축됐다. PBR은 코스피보다 낮은데 ROE가 높은 자동차, 금융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과 수급도 딱 갈립니다. 은행, 증권, 자동차 그쪽으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상사자 문제는 뭐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적 전망치 떨어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지주사 위주로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게 은행, 증권, 자동차, 상사자 문제 끝. 나머지는 안 삽니다. 상사 자본제 중에서도 지주사. 지주사. 네, 지주사. 네.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서 가져가자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사야 돼요?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림이 자동차 업종 차트고요. 밑에 그림이 금융업종 차트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점에서요. 되돌아보면 얘네들도 3월 고점 대비 거의 15% 정도 조정받은 뒤에 오른 거거든요.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들 박스권이다. 상단은 기대감을 선반영을 했죠. 세제 개편까지 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걸 반영한 게 고점이고, 저점은 세제 개편 없을 수도 있다. 총선 이후. 그런 우려감을 반영한 저점이거든요. 세제 개편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지킬 것이고,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스케줄이나 구체적인 흐름들이 나와야지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보고 매매를 하자. 지금은 저점에서 반등을 해서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아니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정리하시는 게 맞고, 다시금 박스권 근처로 내려오면 다시 사는 구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 움직였던 업종들을 보면은 좋은 업종들은 맞는데, 지금은 박스권에서의 상단부에 있는 애들은 좀 정리하고 하단부에 있는 애들은 좀 사자. 네, 아직까지 하단부에 있는 게 2차전지, 약간 올라온 게 인터넷, 지금 상단부에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금융, 중국 소비주 이런 업종들이라서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들을 보기보다는 아직까지 못 간 애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채로 업종별 순환이 맞습니다. 나타나면서 네. 지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업종별로도 봤을 때 주가가 쭉쭉쭉쭉 막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렵죠. 네.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 좀 정리를 하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정리한 돈으로 뭐 사지 볼 때 좀 네. 박스권 하단에 하단에 있는 있는 듯한 애들. 업종을 맞습니다. 찾아서 들어가고, 네. 이게 손바뀜 될 때 이 팔고 이렇게 이런 식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어렵네요. 어렵죠. 샀다 팔았다가 좀 불편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따라갈 땐 아니다. 지금은 2차전지 인터넷을 조금 담아놓고, 만약에 반도체가 좀 내려오면은 그걸 좀 담아놓고, 또 금융하고 자동차가 떨어져서 전저점 근처까지 근접하면 그때 담아놓고, 그러고선 하반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그냥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립화를 하자. 순환매다 보니까 딱 시장 비중에 모든 업종을 맞춰놨다 하더라도 움직이다 보면 얘는 오버웨이트 되고 얘는 언더웨이트 있잖아요. 얘를 팔아서 얘를 담아놓고, 또 한 달 지나면 얘가 올라가 있고 얘가 내려있으면 얘를 팔아서 얘로 집어넣고, 그래서 계속 중립화해야지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 어떤 한쪽에 배팅을 해서 아웃퍼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언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어떤 욕심을 내기보다는 짧게 매매, 방망이로 짧게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에 간 업종들을 팔아서 좀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는 업종들을 사는, 뒤바뀌면은 또 다시 트레이딩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당분간은 좀 가져가야 되는데, 난 이런 게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부에 있는 상대적으로 싼 업종을 매집을 해놨다가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하반기까지. 그런 전략을 좀 쓰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